이게 자, 녹화도 준비됐고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동시에 송출 기능을 한번 해보려고요. 주문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게 없는데 구글 리트로 하니까는 구글 같은 생태계에서 그런지 바로 이제 유튜브로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소시지 요약부터 볼게요. 자, 삼성생명 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제가 좀 느끼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겠는데 점점 이 손보를 닮아가요, 계속. 예.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번 달에 뭘 넣어놨어요? 암 진단비 치료비, 암치단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담보 아닌가요? 예, M사에서 출시 중인 담보죠. 그래서 암 진단비 받은 후에 비급여, 3개의 비급여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출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안통치, 뭐 순환계 통치, 통합치료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복합치료비가 유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뒤에 한번 복합치료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통합치료비 플랜, 이것도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다음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렇고, 자, 하나생명은 이번 달에 뭐 특별하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어, 뭐 특별하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보생명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한 건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예, 여기 있죠. 특별한 변동이라기 하기 뭐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 안심 치매 간병보험인데 기존에 있던 치매 간병보험을 판매 중지한 다음에 이번 달에 새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유행하죠. 그래서 요 담보를 교보생명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0년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여튼 20년 갱신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어, 월 초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 17일 이후, 그러니까 2주차 이후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80 플러스 진단 특약은 뭐냐면은 그 기존에 DB생명이랑 하나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던 상품 담보와 유사해요. 그래서 일단 80세 만기까지는 기존과 똑같이 보장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무사고라 그러면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세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뭐 괜찮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에 이어서 신한라이프도 선지급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순환계 담보는 말고 암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암주치, 비급 암주치 한해서 17일부터 선지급이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니, 17일에 했으면은 굳이 17일 이후가 아니라 3월 3일부터 판매되는 건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소식지 내용을 보니까 3월 17일 이후 건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17건부터 암 주치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뭐 아쉽긴 하네요. KB라이프죠. KB라이프. KB라이프도 이 순환계 치료비를 이제 3천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계해 보니까는 그 1,0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제가 주말간 설계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아무튼 이 3천만 원 상도로 일단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간병인 사용 입원 플랜 이 1577만 원인데 요게 3월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7만 원 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 현재는 하나 손보가 6만 원이 최고죠. 그래서 요거 뭐 KB라이프 그렇고, 드디어 KB라이프도 다시 치매 간병보험을 3월 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셋은 뭐 고루고루 이렇게 갖춰져 있죠. 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따진자면은 뭐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아직 이 회사는 약물도 5천, 그다음에 그 방사선도 5천 가능한 남은 회사 중에 몇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메탈라이프 변액보험이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변액이 많이 좀 그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왜 변액보험이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액보험 그 ABL 생명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수술비 플랜만큼은 ABL 생명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한도로만 봤을 때 어, ABL 생명이 290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어, 305부터 355까지 한도가 동일합니다. 290만 원. 더 여기에 플러스 어, 80세까지도 한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로 좀 높은 한도를 간편이라든가 고연령자까지 원하신다 그러면은 ABL 생명 한번 설계해 보세요. 오히려 어, 이 다른 거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ABL 생명이 두드러진 특징은 없는데 이 질병 수술비만큼은 좀 유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은 뭐 특별하게 주목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보험료가 저렴하고 뭐 이런 거는 지난달과 계속 유효한 것 같고, 뭐 이번 달에 보면은 뭐 여성 관련 유방암 보장을 강화하긴 했는데 뭐 이건 특이하게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뭐 무난한 회사죠. 자, 기타 보험사들 보면은 농협생명은 주목할 거는 뭐 이거 간병인 사용 20만 원 되는 회사고, 이 치매보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양생명은 또 역시 이번 주에 좀 주 초에 좀 영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치매 간병보험 요 특약이 15일까지만 좀 현재 한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DB생명은 뭐 여기 치매 간병보험 요 특약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다. KDB생명은 종신보험이 신상품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신상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판매했던 상품에 뭐 특약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상품 이름 바뀌어서 나온 거 외에는 그 뭐 큰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눈에 띄는 건 아니고요. 아이밀라이프는 뭐 변액연금이라든가 연금보험 외에는 뭐 별거 없고, 푸보현대는 이 암주치 아직 그 항암 호르몬 보장되는 10년 만기형 남은 회사 중에 몇 안 되는 회사죠.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이 좀 3월 달에 질병 수술비랑 뭐 치아 관련 특약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4월부터는 좀 많이 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라이언생명 그렇고 뭐 하나생명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렇습니다. 자, 생명보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먼저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뭐 요 암순환계 치료비 패키지로 출시를 했는데, 뭐 패키지로 하면은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제가 또 설계는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급여 통합 치료비 비통치 플랜 있는데, 요거 뒤에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지만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5번,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아쉽긴 한데, 1종이 일단 30만 원, 이거 3종 5타네. 2종이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다시 수술비를 비교해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손해보험 수술비는 전체 보험료 대비 그 질병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보험료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는 뭐 특별한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현대해상에서도 드디어 여기 생활비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2회, 3회 이렇게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는데, 제가 좀 설계를 어, 그 연일 동안 해봤는데, 이거 그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번 달에는 자료에는 못 넣어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립선암 특화, 유방암 특화 플랜. 또 수술비 플랜을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뒤에서도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은 많은데 특정 질병에 대한 다빈치 수술을 보장하는 회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되는 회사 몇몇이 삼성생명하고 현대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 한번 뒤에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하이카 운전자보험에 요 간전 플랜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DB손보도 뭐 통합케어 지원비 출시를 했는데, 암 내심 요건데, 제가 보는 거는 그냥 그 기존에 우리 메리츠 레이시로 들면은 암통치라든가 숨통치보다는 좀 저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암통합이나 통합에 그냥 그 암주치라든가 뭐 순환기 주 치료비 이걸 특약을 넣지 않는 이상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DB 패스, 그 수술비 패스라든가 간병 패스 이런 것들이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설계할 때 손해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뭐 점유 비율이라든가 이런 단점이 DB손보는 없고요. 간병비도 이게 질병은 20만 원이고 상해는 15만 원 이렇게 그 상을 따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 20만 원 되는 회사 DB손보, 현대해상, 그다음에 농협생명, 그리고 뒤에 볼 어, 하나손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KB손보는 요 이제 주요 치료 생활비를 출시했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연간 2회 이상 치료를 해야지 줍니다. 근데 그 KB손보는 1회부터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1회부터 주는 담보도 있고 2회부터 주는 담보도 있고 그래요. 이게 섞어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질병통합치료비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메리츠에 있었죠. 메리츠랑 그 하나손보 두 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KB손보도 합류를 했습니다. 자, 네. 이 비통신은 잘 모르겠네요. 요거 그 아직 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뭐 아마 뭐 급여로 인해서 뭐 위고비라든가 마흔자로 처방받으면 주는 담보
텐데 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번에 6번 레켄비 보장을 그 19회 지급되는 담보도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최대 2,50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무릎 관절 치료 이거 1만 원 플랜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 메리츠 화재는 이렇습니다. 뭐 있고 흥국화재는 흥국화재도 지난달 23일에 그 생활비 치료 담보를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3텐5 고당지 3텐5 여기에만 그 넣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간편보험에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 기타 보험사 중에 하나선보에서 주목할 점은 2번, 요게 일반 20만 원, 요기 기타 상급 종합, 암 순환계 10만 원 넣어서 최대 30만 원까지 되는 담보 간병인 요거를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까지도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도 20만 원 되긴 하는데 롯데는 이제 종합병원 5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롯데도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롯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통합상해 진단을 2건을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 보험에 5만 원, 20, 100만 원 넣고 그다음에 생활상해 종합보험에 5, 23 이렇게 넣으면은 두 개 합치면은 10만 원, 40만 원, 4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병증 상해에서도 이렇게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상해로 조금 많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두 건, 그 제가 보니 소시지 자세히 보면은 두 건에도 보험료가 한 2, 3만 원 정도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써놨네. 40세 남자가 28,000원, 여자가 25,000원. 이 정도면 좀 건수 영업으로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에서는 기억할 점은 여기 2번 정도는 좀 영업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협선보에서는 이 3번, 4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켄비가 비갱신형으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농협선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심 플랜 놓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라이나 선보도 드디어 해약환급 미지급형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시지 요약을 좀 한번 훑어봤고, 이제 소시지를 바탕으로 3월에 영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영업 한번 볼게요. 뭐 상업은 다들 그 다른 회사 소시지 마찬가지로 그 5세대 실손보험 이슈가 제일 크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우리가 계속 5세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에서 중요한 거는 5세대 실손은 이거죠. 경증은 낮추고 중증 보장은 높이고 이런 게 제일 핵심이죠. 이게 제일 핵심이죠. 5세대는. 그래서 뭐 자기 부담금 이렇게 될 거고 좋은 거는 그 급여 임신 출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안 좋은 점은 뭐 이거죠. 근데 그리고 참고로 이거 있나? 없구나. 그 5세대 실손에서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중증 비급여에 한해서 중증 그 비급여도 급여에 한해서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한도가 5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중증에 한해서 500만 원 이상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주 청구하는 경증이라든가 비중증, 비급여 이런 종목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정액보장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게 최근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업이죠. 자, 이거 실손보험인데 현재는 다들 알다시피 2세대 실손이 제일 가입자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가입 기간도 제일 길고 1세대 놓친 분들이 2세대를 좀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이 계산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 일이죠. 2036년까지부터는 그 5세대 실손보험이 약 2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약 10% 전환됐을 때 예상입니다. 지금도 그 통계를 보면은 1,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4세대로 약 10%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세대, 4세대는 당연히 전환되어야 되고 1, 2세대 가입자분들 10% 전환했을 때 예상이 한 2천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실손 가입자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이제 향후 5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1, 2세도 결국에는 이 좀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장이 좋으냐, 보험이 걸리면 저는 이건 만약에 이제 보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유지를 더 하시겠지만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전환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세대 실손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환하고 정액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영업이 계속 3, 4월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한 줄로씩 살펴보면은, 3월은 우리 실손보험 보장 공백 보완 수단으로 정액 보장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짜줄 필요가 있고, 아, 암 비급여 진료비 보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계 역시 비급여나 진료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치매 간병은 아직 실손보험이 많이 부족하죠. 5세대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액 보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6번 특히 이제 비중증 비급여 수술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 질병 수술 플랜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 뭐 계약 시즌하고 등단 시즌 관련해서 좀 야외 활동 리스크를 점검해 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를 한 줄로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암 비급여 통원이 많이 늘긴 했죠. 뭐 이거 암병원 통계인데 전체 암 환자의 뭐 90%가 통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수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로봇 수술이 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많이 증가하는 비용이 요거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인데 여러분들 다 쏴보면 아시겠지만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서 일반암하고 갑상선, 전립선암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 로봇 수술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죠. 또 이제 이 머스크 씨가 앞으로 3년 뒤에는 의사보다 로봇이 더 수술을 잘할 것이다.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뭐 항암 약물, 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때문에 뭐 이렇게 통원이 늘고 있고, 중성자 중입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참고로 이 KB선보 제가 이게 확인했는데 암주치가 10년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소식지나 이거 검토를 해봤는데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요거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없어졌더라고요. 종합병원 이상 변화는 요 신한라이프가 3월 17일부터 선지급이 됩니다. 어, 자, 암주치 좀 우리가 살펴볼 회사 중은 이게 항암 호르몬 치료 연 1천만 원 이상 보장해주는 회사는
삼성, KB라이프, 포모현대 요 세 회사, 요 세 회사를 위주로 좀 여러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통치. 요거는 뭐냐? 비급여 통합 치료비 우리 좀 많이 메리츠부터 시작해서 많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입니다. 그 다른 회사는 보면은 이 비급여 수술 항암 약물 항암하면서 이게 암주치 비급여 암주치죠. 요 담보가 없어요. 근데 그 요 담보까지 포함하는 회사는 여기 세 회사입니다. 근데 특히 메리츠가 좀 아쉬운 점이 여기 그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포함하지 그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보장을 해요. 근데 삼성 이 두 회사는 똑같이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이 완전 손해보험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급여 통합 암치료 플랜 요거는 제 생각은 삼성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클래스에서는 우리 만기형만 좀 볼게요. 만기형 뭐 만기형에는 보나 뭐 그 전이형 그다음에 뭐 항암 방사선에서 5천만 원 이상 보장되는 회사는 여기 7개 회사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게 5만 원 이상 돼야지만 요 항암 약물 치료비를 5천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흥국생명은 또 여기 또 이제 연계가 또 곧 추가될 예정인데 흥국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험료 저렴하죠. 암통합치료비인데 요거는 그 예, 뭐 검사, 치료, 비급여를 다 한 번 그 하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생명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삼성화재는 보장이 좀 높아가지고 좀 보험료가 비싼 거고 삼성생명이 골고루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암 치료 살펴봤고 이제 순환계 좀 볼게요. 순환계는 뭐 MRI 관련돼 뭐 이건 보고 순환계는 고고당하고 순환계 치료비를 같이 가입했을 때 6개 회사 정도 출시할 수 있는데 제가 왜 6개 회사만 했냐면 이 고지혈증까지 있는 회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고고당 대통 플랜 보면은 고지혈증을 빠져 있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지혈증까지 고려했을 때 6개 회사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삼성, KB, 흥국,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인데 비교해 보면은 뭐 삼성 화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DB손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당 플러스 손안개 주요 치료비 플랜 짜봤고 10년 요건 순환계는 뭐 변동사항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 순환계 치료비 중에서는 이 부정맥 진단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계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맥 진단비 500만 원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가능한데 이 1,000만 원 있는 회사들을 6개 회사가 좀 지금 1,00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 하나, 교보, 미래, KB, 롯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교보생명이 이 순환계 치료, 이 교보생명도 이제 순환계 치료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교보생명이 보험료나 이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KB손보, 그 교보, KB, 교보, 삼성, 이종 KB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계 통합 치료비, 순통치죠. 요거는 4개 회사가 가능합니다. 역시 삼성생명이 여기 통합 치료비를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삼성생명이 이상하게 상품을 점점 완전 손보가 되네요. 자, 이 병행치료 담보, 이 병행치료 담보가 이런 니즈까지 더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조사한 통계인데 직장암 직장암 관련해서 치료를 할 때 일단은
그 항암 방사선을 먼저 한 다음에 암 수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톨릭 대학교 교수팀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하고 암 수술을 같이 한다면, 그래서 뭐 2주하고 수술을 해도 항암 방사선을 2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용 치료죠. 예. 그다음에 위암도 항암 약물을 먼저 한 다음에 암 수술을 할 경우, 여기 보면은 사망 위험이 재발 위험이 30% 감소를 했고, 그 절제율도 9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용 치료죠. 그래서 근데 이 여기 요런 병용 치료가 대부분 아직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면은 급여인데, 수술 전에 하면은 비급여라고 하네요. 그래서 높은 치료비용이 문제라고 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그 혈관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지금 그 수술실을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수술을 하다가 그러니까 혈관 수술 중에 혈전이 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암 치료 과정에서도 혈전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런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공간에서 촬영이라든가 중재 시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40곳 정도 운영하는데, 이런 수술실이 많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병용 치료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병용 치료 담보는 꽤 쓸만한 담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용 치료가 현재는 6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해상은 제가 1일, 2일 열심히 설계를 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5개 회사만 좀 보면은 뭐 5개 회사라 보면은 이게 저는 보장 금액이 작으니까, 보장 금액을 보면은 뭐 여기 흥국화재나 셋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보험료 수준으로 보면은 DB가 좀 저렴하네요. 근데 여기 KB손보는 4회까지 되니까 연간 4번 받을 일이 있나? 그러니까 KB손보가 현재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요거는 여기 담보는 2회부터거든요. 근데 KB손보는 이번 달부터 1회 이상 출시되는 1회 이상부터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비 담보는 KB손보가 좀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치료 담보를 추천하는데, 보험료만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손보사 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1회부터 보장하는 담보로 해서 KB손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기유형 등급에서는 이거 다 넘어가고 하나만 볼게요. 우리 렉캔비 보장 한번 보겠습니다. 렉캔비 보장에서 일단은 보장 금액만 따지면은 교보도 높고 메리츠도 교보, 동양, 메리츠 다 높은데, 일단 동양이 가장 높지만 동양은 갱신형이 혼합되어 있죠. 갱신형으로만 되고, 또 여기 16일까지만 현재 수준이 유효합니다. 15일까지. 그래서 16일부터는 축소될 예정이고, 하나생명은 갱신, 비갱신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갱신형으로 해도 이 표적 침해 담보 자체가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굳이 우리가 갱신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갱신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도 보험료가 10,000원대, 20,000원대입니다. 50세는. 근데 60세로 해도 2, 3만 원대니까 굳이 우리가 갱신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하나 좀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농협손보 좀 보시면 되죠. 농협손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른 담보로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인데 이 표적 침해 담보로만 했을 때 10,000원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갱신형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유죠. 그래서 그 보장 그냥 1만 원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생명, 2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노노선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자 이건 넘어가고,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되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4개 회사, 종합병원까지 포함하면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농협선보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농협선보 아직 10만 원인데 이 소식지를 보면은 농협선보 20만 원을 올린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올리나? 그게 오늘 설계가 안 돼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근데 그 현재는 5개 회사입니다. 5개 회사. 그 중에 조건이 없이 되는 회사는 하나선보하고 농협생명입니다. 근데 농협생명은 180일이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선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EQ 패스로 할 경우 현대해상이고요. DB선보는 아쉽지만 여기 상해가 5만 원 빠져가지고, 근데 상해 괜찮고 진행하겠다. 그럼 DB선보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선보가 좋아 보입니다. 자, 제가 5세대 실손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가 이제 수술비 담보인데, 수술비 담보가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보장 범위나 가입 금액을 잘 보고 좀 추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변호사분께서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도저히 제가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가 입원 수술을 해도 통원으로 비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수술했는데 입원으로 인정되면 900인데 통원으로 가면은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6시간 경과 후 퇴원하면은 입원이었는데 가장 최근 백내장 판결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인 수술 경과 관찰 정도로는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점점 당일치기 수술 퇴원에 대해서 통원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백내장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하지정 맥류, 그다음에 이 비급여 주사 치료, 이게 줄기세포 시술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이프 수술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당일 입원하고 당일 퇴원하는 거는 이제 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번 호에는 뺐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각 상급병원에서 당일 통원 시술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일단 입원하다 퇴원한 입원 기간이 있는 환자들과 당일 퇴원으로만 되는 수술을 분리해 가지고 아예 그냥 당일 퇴원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이제 통원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입원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비를 더 강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비 한도를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술비는 이제 그 ABL이 가장 높고요. 근데 ABL의 단점은 여기 종수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중수술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 삼성생명이 저는 역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뺀 회사가 흥국생명도 이 3종이 3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되면서 그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 비율을 넣으면서 아주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담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뺐습니다. 근데 제가 설계해 본 입장에서는 흥국생명은 질병수술비는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그런 보험료까지 넣으면서 어, 흥국생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회사는 삼성, 미래, ABL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백내장 수술비를 따지면 이게 신한이 높네요. 신한이 높고 신한도 기억을 해둬야겠네. 근데 이 신한은 함정이 좀 약하죠. 예. 함정 수술이 좀 약합니다. 근데 뭐 미래세가 똑같네. 미래세 또 높죠. 그래서 그렇고 자 손보 볼게요. 손보. 손보는 그러니까 손보는 제가 이제 처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연계 조건들이 좀 안 좋아서 손보보다는 생보가 더 좋고 그래도 손보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일단 보면은 이 삼성화재가 1종 30, 2종 50, 그 다음에 3종이 300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손보 두 회사 정도 되는데 하나손보는 간편이 또 이 3종이 한동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수비를 올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지난달에 제가 보니까 그 실손보험 청구액이 높은 비급여 탑10 이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3번, 5번, 6번, 8번은 뭐 어쩔 수 없고 9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 비급여 높기 때문에 우리 수술비에서도 좀 청구가 대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척추나 유방 질환, 하지정 메뉴, 생식기 질환 이런 것들이 특정 질병 수술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 회사별로 질병 수술비에 놓고 특정 시대 제외, 그다음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7대 및 경증 질환 제외 이런 담보들이 그 앞서 말한 여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하고 대장용종은 이미 각 전 회사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패스하고 보면은 그 동양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동양 같은 경우는 특정실 때 하지정맥하고 유방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됐죠. 그렇죠. 신한라이프도 이게 8대에 보면은 하지정맥하고 그 유방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장장애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 8대가 여기 지금 7개에다가 제왕절개를 포함한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하나손보 이게 보장 금액이 아까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까지 되는데 여기 특정 10대에 유방장애, 갑상선 질환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포함이 돼요. 관절증, 양력회식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추천해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KB손 같은 경우 특정 칠 때 유방의 장애, 갑상선 질환, 림프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질환까지 보면은 이렇게 청구액이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은 여기 있는 회사들은 질병수술비로 추천하기에 조금 꺼림직하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로봇수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그 비뇨기과하고 산부인과 물론 여기가 그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 그다음에 요즘에는 자궁근종에 좀 많이 쓰고 있죠. 로봇 수술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 두 과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빈치 로봇 수술 제가 다빈치 로봇 수술 특화 플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대해상하고 삼성생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 여기 그 종수술비가 여기 300이고 물론 이제 여기 좀 악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삼성생명은 연계 조건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장점이 있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만 설계하면 너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도. 그래서 예를 들어 전립선 방광질환, 그러니까 요도간염술 2종인데 하면은 현대해상에서 250만 원이 나오고 삼성생명 23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궁근육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현대해상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플랜을 짜서 로우 수술 특화 플랜으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나쁘지 않죠. 또 다빈치 로우 수술 특화 플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절 플랜. 관절 플랜 그 지금 어디 기사인가 어디서 봤는데 하나생명에서 요 카트라이프 보장 넣어가지고 이 관절 플랜 이렇게 짠 게 그 3월 달에 전체 계약의 전체 이 건강보험의 37%라든가 2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지에서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 플랜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험료도 50세 남녀가 2만 원, 3만 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관절 특화 플랜 이거 괜찮고 현대해상은 운전자 보면서 관절 플랜이 됩니다. 근데 여기 어, 이 3번은 상해만 되는데 3, 4번은 상해만 되고 여기 이런 것도 관절 연금소사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보험료 10,000원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관절 치료 1만 원 플랜입니다. 요거는 20년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 관련된 보장만 모아서 10,000원대로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앞서 하나도 괜찮고 현대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현대는 이제 상해 위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질병 또는 상해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메리츠화재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20년 갱신형이라는 것 외에는 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관절 플랜 이거 10,000원짜리로 좀 건수 활동하기에 좋은 그 상품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그 라이너 생명 어머니 플랜입니다. 이건 뭐 소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병자보험은 이렇고, 자, 이제 이번 달에 흥국화재에서 고당지 플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텐호에서 고당지 가능 회사가 4개 회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번 달에는 고연령자를 한번 짜봤는데, 역시 그 ABL이 좀 고연령자에 대해서도 조금 그 한도가 좀 양호해요. 그래서 그 ABL 같은 경우는 이 항암방사선 70세, 80세에서 7천까지 가능하고 약물도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약물 5천 넣으면 보험료가 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중위자 플랜을 따졌을 때 ABL이라든가 하나생명, 근데 하나생명은 70세, 80세부터는 좀 줄어드는 80세는 없는데 이 중위자가 없어요. ABL, 흥국생명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아, 담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보험료는 네, 뭐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 항암 호르몬제 보장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KB라이프가 80세까지는 되긴 해요. 요거는 이제 300만 원 되는 회사들 중에 삼성화재가 8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회사들 좀 이렇게 안주치 좀 설계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순환기하고 간병인사용일당을 넣었는데 우리 간병인 넣을 때 80세 되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80세는 역시 좀 많이 좀 한도가 좀 작죠. 그래서 80세까지 되는 회사들 좀까지 고려해 보면은 이 4개 회사 정도 되는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네요. 어느 회사가 유리하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근데 아무래도 KB가 좀 보험료나 이런 거 따졌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연령대 흔한계라든가 간병인 찾으시는 분들은 역시 KB 손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수술비 플랜입니다.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는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ABL 빼놓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그 한도로 따졌을 때 ABL, 동양, 뭐 삼성 요 회사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아쉬운 점이 여기 70세가 안 되네. 예. 80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자는 요 정도 좀, 수술비 요 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유병자 고지, 중증 보험인데, 유심히 볼 건 우리 간병인 좀 많이 보죠. 근데 간병인은 KB가 그래도 조금 10만 원 되네요. KB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암 주치라든가 순환계 주치를 할 경우에는 하나나 삼성화재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예, 운전자 보험은 특별한 거 없고, 여기 이 통합상해 진단과 유용하는데, 뭐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특별한 변동 없고, 그 KB에서는 KB 선보가 이번 달에 조금 변동을 주긴 했는데, 중증 치료비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변동 없습니다. 이제 골프 보험 좀 보셔야겠죠?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골프 보험은 뭐 여전히 삼성화재가 좀 괜찮은데 이 담보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 보험료 따졌을 때 이제 홀인원 홀인원이 이제 중복 가입이 안 돼서 좀 아쉬운데, 뭐 KB나 메리츠 뭐 이런 메리츠나 이런 회사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아무래도 연계 따지면은 조금 많이 다른 회사는 많이 올라가니까 뭐 현대 메리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종신보험은 그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죠. 종신보험은 뭐 특별한 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납은 뭐 특별한 거 변동 없이 그냥 가오는 것 같고, 네,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기나 종신보험은 이번 달에 푸보연대 그 10년 환급률에 0.1% 올려가지고, 올려도 뭐 큰 변동은 없죠. 현재 가장 좋은 회사는 KB라이프고, 그 다음이 ABL, 신한, 푸본현대, 푸본, 하나생명 이렇게 2등권이고, 7년 납 기준으로 보면은 7년 납도 KB, 7년 납은 이 처부, 그 다음에 동양 117.6이 되는 회사가, 그 다음에 신한, 푸본, 하나, ABL 요 수준 정도 되네요. 10년 차는 동양, 하나, 처부 요 정도 됐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납은 4월 되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이제 의미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이게 좀, 그 종신보험 이걸로 좀 했었는데, 증시 동향인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고, 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반려동물 보험 잘 보고, 이제 하나선보가 참 미운 게, 이 여성만 이제 하나 봐요. 이 소식지만 보니까 아주 그냥 여성 보험으로 꽉꽉꽉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각 몇몇 회사들 중에서도 그 여성 보험을 특화시켜서 출시했는데, 몇 개월 지난 뭐 2월, 3월 보니까 다 판매 중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선보 빼고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선보에서 더더욱 이렇게 강조를 하나 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뭐, 산후조리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미혼 여성이라든가, 그, 혼인신고 안 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그 하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따져서, 어떤, 뭐, 여성 건강보험, 여성 전용 특별보험, 다른 회사는 이제 거의 판매 중지되거나 보장이 좀 약하니까 그냥 하나선보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보험 하나선보는 여성 쪽으로만 특화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 여러분들 조금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난달에 교보에서 전송만 판매하고
그 뭐야 뒤에 있는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치아보험 판매 중지되고 있고 뭐 라이나도 조금 뭐 변동 주는 거 봐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으로 3월 상품 소식지 요약 및 상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잠시만 뭐 계실 분들은 계시고 나가실 분은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카페를 기존에 있던 카페를 다시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타 자료로 이렇게 오늘 거는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도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일단은 보험사별 변경사항 이제 뭐 제가 만드는 유료 자료를 이렇게 올리기를 할 거고 어쩔 수 없이 이 유료를 하긴 하는데 일단 3월 달에는 그냥 무료 맛배기 하고 4월부터는 좀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어, 5분 정도 있다가 채팅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주소는 제가 그 댓글에 메시지로 남겨놓을게요. 자, 감사합니다.